어느 날 갑자기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가 있습니다. 목소리는 예전처럼 반갑지만 대화가 길어질수록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듭니다. 결국 친구는 어렵게 말을 꺼냅니다. 사실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해서 말이야. 이런 상황 한 번쯤은 겪어보셨죠? 당황스럽고 거절하면 우정이 깨질까 걱정되고 그렇다고 쉽게 빌려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런 난감한 순간에도 현명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거절이야말로 오히려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지름길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가오는 금전 요구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이 친한 친구든 오래된 지인이든 때론 가족처럼 지냈던 사람이든 상관없이 돈 문제는 관계를 송두리째 흔드는 강력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노년층의 금전 대출 문제는 전체 상담 중 30% 이상을 차지하며 특히 지인을 통한 금전 문제로 갈등이 발생한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신뢰와 인간관계, 삶의 평온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 후 갚지 않아 다툼이 생기고 결국 그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멀어지기도 합니다. 돈을 빌려주지 않았더니 서운하다는 말을 듣고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하죠. 더 심한 경우엔 협박성 말투로 압박을 받거나 감정적인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돈은 돌려받지 못하고 관계는 끊기고 마음엔 큰 상처만 남습니다. 이런 문제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복잡해집니다. 젊을 때보다 인간관계가 좁아지고 외로움을 느끼는 시기에 이런 상황을 겪으면 감정적인 충격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금전 요구를 받는 상황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 인간관계, 삶의 질과도 깊이 연결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겪었을 때 손해보지 않고 관계도 지키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지키는 방법을 3단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시청자 여러분이 겪기 쉬운 상황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당황하지 말고 반응을 늦추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돈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은 대개 감정적으로 압박을 주기 위한 말을 섞습니다. 당신밖에 없다. 정말 급하다. 이번 한 번만 부탁한다 같은 표현은 듣는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런 얘기를 들어서 조금 놀랐네. 생각 좀 해보고 이야기하자. 이렇게 시간을 벌면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실시간 반응을 유도하는 상대의 전략에서 벗어나 스스로 중심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절을 바로 말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하십니다. 특히 정이 많은 한국 사회에서는 거절이 곧 관계의 종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곧바로 대답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방어가 가능합니다. 시간을 두면 나중에 생각해봤는데 어렵겠다고 말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감정적 거리두기를 가능하게 해주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전략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정확하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절은 애매하게 하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요즘 좀 힘들어서 같은 표현은 상대가 계속 설득하거나 재차 요구할 여지를 줍니다. 반면 미안하지만 나는 금전 거래는 하지 않아처럼 원칙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내가 못 도와주는 게 아니라 원래 안 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도 이 사람은 누구에게든 돈을 빌려주지 않는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는 말은 갈등을 키울 수 있습니다. 대신 나는 누구에게도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도 원칙은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식으로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칙을 갖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면
오히려 상대는 더 이상 설득을 시도하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관계를 부드럽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하기입니다. 거절한 후 어색해지거나 멀어질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거절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계의 지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엔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지만 내가 잘 해결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같은 말로 진심을 전하면 상대도 당신의 거절을 냉정함이 아니라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혹시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데 도움이 필요하면 같이 생각해보자는 말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돈을 빌려주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하지만 정서적인 지지는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까지 닫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대가 금전 외의 방식으로 도움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정보 차원에서 조언을 해주는 방식으로도 관계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도 상처를 덜 받고 여러분도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 전략들을 실천한 사례를 통해 그 효과를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66세의 박영자 씨는 30년 지기 친구에게 갑작스럽게 큰 금액을 요청받았습니다. 친구는 다급한 목소리로 자식이 사업을 하다가 손해를 봤는데 당장 도와주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박 씨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평소 알고 지내던 법률 상담사에게 조언을 구한 덕분에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원칙상 누구에게도 돈을 빌려주지 않아. 자식한테도 그렇게 하고 있어. 이후 친구는 처음엔 섭섭해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땐 내가 너무 다급했나 봐. 오히려 너처럼 단호하게 말해줘서 고마웠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박영자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관계가 반드시 깨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상대도 시간이 지나면 그 결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순간의 감정보다 내 삶의 기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70세의 이재호 씨가 있습니다. 이 씨는 동창회 모임에서 오랜만에 만난 동창에게 투자 좀 같이 해보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동창은 다단계와 유사한 사업 구조를 설명하며 이 씨에게 돈을 맡기면 수익이 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호 씨는 처음엔 친구니까 믿고 도와줘야 하나 고민했지만 예전에 비슷한 사례로 큰 손해를 본 적이 있었기에 이번에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일로 고생한 적이 있어서 지금은 절대 그런 데에 돈을 안 쓰기로 했어. 이해해줘. 이후 이 동창은 더 이상 이 씨를 설득하지 않았고 오히려 모임에서도 평소처럼 대화하며 관계가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거절은 곧 단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경험과 원칙을 이야기하면 상대도 설득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상황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그것을 행동으로 연결시킨 이재호 씨의 태도는 우리 모두에게 훌륭한 본보기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서 실천할 수 있는 팁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호흡하고 대답을 미루기입니다. 급하게 대답하지 마세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감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둘째, 명확한 원칙을 정하고 단호하게 전달하기입니다. 나만의 금전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은 절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셋째, 관계를 지키는 말로 마무리하기입니다. 마음은 열어두되 행동은 지혜롭게 선택하세요.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거절의 어색함을 줄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왜 거절이 인생을 살리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거절은 갈등의 시작이 아니라 후회의 끝입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의 후회를 낳기도 합니다. 반대로 단호한 한마디는 앞으로의 삶을 지켜주는 보호막이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삶에서는 한 번의 손해가 회복 불가능한 상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거절의 용기를 갖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돈은 관계의 시금석입니다.
돈이 오갈 때 사람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앞으로의 관계와 삶의 평온을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혜롭게, 단호하게, 따뜻하게 거절하는 법을 알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거절 이후 삶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빌려주지 않아서 미안하다는 감정을 갖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결정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돈을 빌려주지 않음으로써 겪게 되는 변화는 생각보다 크고 깊습니다. 가장 먼저 오는 변화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나면 매일 잘 갚을까? 혹시 도망가면 어쩌지? 라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빌려주지 않고 원칙을 지켰다면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스스로의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있고 후회 없는 결정을 했다는 자부심도 생깁니다. 두 번째 변화는 관계의 진짜 본질을 알게 된다는 점입니다.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관계를 끊는다면 애초에 진심 어린 관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거절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친구이자 가족일 수 있습니다. 돈이 오가지 않아도 유지되는 관계가 바로 진짜 관계입니다. 이렇게 진짜 관계를 선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의 경제적 기반을 지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노후에는 수입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떤 지출이든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돈을 빌려주는 것은 자신의 삶을 위태롭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그 사람은 갚을 거야 라는 막연한 믿음보다 나는 나의 삶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태도가 훨씬 현실적이고 건강합니다. 여러분의 돈은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 미래를 위한 자산입니다. 남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미 돈을 빌려줬고 후회하고 계신 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분들을 위해서도 몇 가지 조언을 드립니다. 첫째, 빌려준 돈에 대해 책임을 명확히 하세요. 문자, 통장 이체 기록, 메모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보관해 두세요. 둘째, 일정 기간이 지나도 돌려받지 못했다면 부드럽지만 확실하게 상환 계획을 요구하세요. 얘 언제쯤 가능할까? 이번 달 안에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마세요. 상대가 미안해하거나 어려움을 호소하더라도 객관적인 사실만 보고 판단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한 번은 실수일 수 있지만 두 번은 선택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번 경험을 교훈으로 삼으세요. 누군가가 다시 돈을 요구한다면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어서 지금은 그런 일은 절대 하지 않기로 했어라고 분명히 말하세요. 경험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거절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누구나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고민하게 됩니다. 돕고 싶고 외면하면 나쁜 사람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쁜 사람은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아니라 상대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부탁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고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지키고 진짜 관계를 남기며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누군가의 부탁, 누군가의 기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게 두지 마세요. 특히 금전적인 문제는 절대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철저하게 현실적으로 대처하세요. 거절은 어렵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그 단호한 한마디가 앞으로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말을 꼭 새겨두세요. 나는 누구에게도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그것은 원칙이며 내 삶을 지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스스로와의 약속을 해보세요. 그 약속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오직 여러분만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태도 중 하나가 선긋기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내 안의 원칙을 지키는 것. 이것이 진짜 어른의 지혜입니다. 정이 많아서 거절을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 정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상처받고 외로워지고 경제적으로도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해치는 정은 진짜 정이 아닙니다. 진짜 정은 서로를 지키고 아끼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지면 남을 도울 수 있는 힘도 사라집니다. 또한 돈을 빌려주는 것이 꼭 좋은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도와주는 것이 가장 쉬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거절은 어렵지만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거절은 관계를 잃을 수도 있고 감정을 상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스스로를 보호하고 상대에게도 경계를 알려주는 소중한 행동입니다. 이 용기를 내는 사람만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부탁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여러 사람에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요구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 도움을 받는 것에 익숙해져 책임감을 잃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워서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해도 반복되면 그것은 더 이상 도움이 아니라 의존이 됩니다. 그 의존은 결국 서로에게 독이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관계에 휘말릴 필요도 책임질 이유도 없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혹시 자녀나 가족에게서 돈을 요구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구체적인 상황 파악입니다. 정말 필요한 상황인지 아니면 반복되는 소비 습관 때문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도움의 방식을 돈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돈으로 도와주는 건 어렵지만 필요한 정보를 같이 알아보자거나 재정 상담을 같이 받아보자는 식으로 감정이 아닌 구조적인 도움을 제안하는 겁니다. 이 방법은 사랑을 유지하면서도 금전적인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금전 지원을 하다 보면 본인의 노후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무조건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은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나의 건강과 삶을 먼저 지키는 것이 자식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는 길입니다. 자녀가 진심으로 여러분을 위한다면 부모의 여유 없는 지갑을 아프게 열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단호함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임을 기억하세요. 영상의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돈 요구를 받았을 때 첫째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둘째는 나는 금전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셋째는 거절 후에도 관계를 지킬 수 있도록 진심을 담은 말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원칙만 기억하셔도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거절이 인생을 살린다. 이 말이 너무 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만큼 현실입니다. 단호한 거절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주고 여러분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마세요. 더 이상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은 그 누구보다 소중하고 지킬 가치가 충분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거절 연습을 해보세요. 거울 앞에서 연습해 보셔도 좋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돈을 빌려줄 수 없어. 이 한 문장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은 이미 삶의 중요한 지혜를 갖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이야말로 주변 사람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용기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지혜를 나누는 영상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인생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싶습니다.